안녕하세요 여러분, 신화트럭 최광수입니다. 자, 뒤에 보이시는 차량은 노브스 차량 SE 모델입니다. 13년도부터 나오는 모델들을 여기 노브스 SE라고 붙고요, 타타레오에서 나온 차량입니다. 자, 보통 노브스 차량 같은 경우는 긴 냉장 윙바디라든지 윙바디, 냉동탑인 경우에 많이 사용을 하는 차량인데요. 지금 저희가 도색을 해서 전반적으로 깨끗하게 흰색으로 도색을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자, 이동을 해서 이제 측면을 한번 보도록 하실게요. 자, 측면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측면을 바라보시면 먼저 옆이죠. 이제 문짝 있는 부분을 열어보시면 안에 내부까지 깨끗하게 도색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타이어, 굉장히 중요하게 제가 여기 있는 부분이죠. 자, 브레이크를 밟을 때 차량과 노면과 이 접지하는 타이어의 상태가 좋지 않다 그러면 브레이크를 잡았을 때도 제동력이 떨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신화트럭에서는 항상 타이어의 상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타이어, 지금 제가 볼 때는 마모도 한 70% 정도 남은 것 같고요, 50% 이하가 되면 연비도 절감되지도 않고 그리고 위험도도 있기 때문에 꼭 타이어는 좋은 걸 끼시기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차량을 쭉 한번 훑어보시면 윙바디입니다. 이거는 냉장 윙바디, 완바디라고 하죠. 원래는 여기만큼의 게이트가 있고 밑에 게이트는 밑으로 내려가고 날개는 위로 올라가는 투 윙바디가 정석인데, 이거는 완바디 차량이에요. 완바디 차량은 통상 한 가지 이유에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게 어떠한 이유냐면, 이제 냉장기를 달아서 탑 안에 적재물에 냉기를 유지해야 될 경우 사용하는데요. 얘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판넬 재질도 윙바디 재질이 일반 판넬이 아닌 FRP 재질이라고 해서 보트를 만드는 재질이에요. 가볍고 단단한 그런 재질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 윙바디에 비해서 제작비가 조금 많이 들어가지만 그래도 냉을 더 많이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가볍지만 견고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전반적으로 다 저희들이 도색을 현재까지 해놓은 상태고요. 여기 하부에도 알루미늄 가드레일까지 완벽하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제 뒤로 한번 이동해 보시면, 자, 차량을 보시면은 후축 차량이에요. 후축 윙바디 차량인데, 후축과 압축을 구분하는 방법 여러 번 설명시켜 드렸지만 저희 신화트럭에서는 항상 초보자분들을 위한 영상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원래 단발이 차량이라고 해서 기본적인 차량은 앞바퀴 한 개와 뒷바퀴 한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뒷바퀴 앞쪽에 축이 붙으면 압축, 뒷바퀴 뒤에 축이 붙으면 후축 차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후축 윙바디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긴 윙바디를 제작하기 때문에 무게중심이 앞에 이렇게 있는 것보다 뒤에 있는 게 조금 더 안정되겠죠. 차량에도 좋고 적재하는 짐에도 좋고, 그래서 거의 대부분 긴 윙바디들은 후축 차량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특별한 점이라고 하면, 얘는 전차주분께서 두 개의 배터리를 더 다셨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12V, 12V 두 개라서 24V가 있는데, 얘는 방전을 좀 막 예방하고자 전차주분께서 24V 배터리를 한 개 더 예비용으로 장착을 해놓은 그런 차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뒤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후면으로 왔고요. 후면으로 오시면 저는 굉장히 윙바디를 보실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문짝입니다. 자, 뒷면을 바라봤을 때 윙바디 자체의 모양을 잡아주는 것도 문짝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윙바디에 사실 굉장히 기능을 중요한 부분을 맡는 역할이긴 해요. 간혹 가다가 윙바디 문짝을 관리 안 해서 적재물이 쏟아지는 경우를 보신 적이 있을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떠한 이유에서 그러냐고 하면, 자, 문짝 굉장히 중요하죠. 문짝 바라보시면 문짝은 합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짝 같은 부분이 굉장히 힘을 많이 받아요. 합판이 쇠에 붙어 있으면은 아무래도 쇠보다는 합판이 약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주 사용을 하다 보면 여기 합판이 쇠로 잡아주는 부분에 부식이 일어나거나 힘이 없어서 부서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부서지게 되면 문짝이 단단하게 고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기능을 상실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에 있는 적재물들이 갑자기 뒤로 쏠렸을 경우 이 문짝을 잡아주는 역할을 못하고 적재물에 쏟아질 수도 있고, 그리고 문짝이 삭게 되면 여기 이런 부분들이 빵꾸가 나서 통째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윙바디 같은 경우는 문짝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실내 윙바디 적재함 실내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윙바디 내부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윙바디 내부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제가 이 윙바디는 일반 윙이랑 다른 무슨 윙바디라고 했죠?
그저 냉장 윙바디라고 했죠. 냉장 윙바디의 말뜻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윙바디들은 상온이라고 해서 그냥 적재할 수 있는 물건들을 적재하지만 냉장 윙바디는 냉기가 필요한 뭐 예를 들어서 뭐 야채라든지 그리고 요즘에는 전자제품도 냉기를 유지를 해야 되는 그런 제품들이 있어요. 특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윙바디입니다. 자, 냉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번외편이지만 문짝도 굉장히 중요해요. 원래 우리가 보통 문짝은 1.5cm에서 2cm짜리 합판을 사용하지만 냉동기에 들어가는 냉동탑이라든지 냉장 윙바디의 문짝은 완벽한 기능을 하려면 여기 보강을 더 돼서 한 8cm 정도의 이렇게 스티로폼 보강재와 옆면으로 보셔도 굉장히 두꺼운 거 보이시죠? 그래갖고 비싸지만 이렇게 냉동 문짝으로 한 것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냉장 윙바디 구하시는 분들께서는 안에 보온재가 붙어 있는지 그리고 문짝은 제대로 보강을 했는지 그걸 한번 보시는 게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고요. 자, 여기 깔다리바라 그러죠. 여기 안에 있는 뭐 나무라든지 그런 걸 채울 수 있게 문짝에도 약간의 옵션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자, 바닥을 한번 보시죠. 자, 이건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일반적인 윙바디가 아니고 냉동 윙바디, 완바디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냉동이에요. 바닥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철이 쫙 깔려 있어서 바닥을 보호해서 보강하는 역할을 하지만 얘는 조르다라고 해서 조르다 스키날을 여기에 올린 다음에 상판을 올려서 쭉 밀면 안에까지 물건을 적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한 거예요. 얘는 조르다 날이라고 해서 보통 6m 25 정도 되는 길이를 설치하려면 한 300만원에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데 얘는 9m 70짜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려면은 자재값이 더 많이 들겠죠. 그 조르다가 깔려 있는 것만으로도 보통 시세는 400에서 500 이상 차이가 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윙바디입니다. 아까 제가 잠깐 설명했었죠. 일반적인 윙바디하고 다른 또 하나의 기능, 보온재입니다. 보온재라 그래서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 일반 가정집에서는 스티로폼을 두꺼운 거 사용하지만 우리가 차량에다가 스티로폼을 사용하기에는 좀 현실적으로 맞질 않아요. 그래서 얇은 압축된 스티로폼 같은 그런 걸 사용합니다. 보통 0.8mm에서 1.4mm 정도를 사용하는데 이 탑 전체를 두르는 데는 굉장히 많은 비용이 발생돼요. 뭐 적게 싸게 들면은 한 5, 600, 정말 제대로 보강을 하려면 뭐 한 돈 1000만 원까지도 들어가기 때문에 냉동 기능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꼭 바닥과 보온재가 깔려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중요한 팁일 것 같습니다. 자, 윙바디 전체 길이는 윙바디의 전체 길이는 내부 길이가 9m 60이고요. 내부 폭은 이 트랩이 튀어나왔기 때문에 2m 36입니다. 이 트랩이 없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내부 폭을 보통 2m 40이라고 하는데요. 적재할 수 있는 물량의 부피를 정확하게 얘기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현재 너비는 2m 36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높이는 줄자로 재보면 알겠지만 제가 미리 쟀어요. 높이는 바닥에서부터 천장 위의 기둥까지가 2m 60. 정리를 하자면 길이는 9m 60, 폭은 2m 36, 높이는 2m 60짜리 냉장 완바디 차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윙바디 실내 마지막으로 보실 거는 실내에 있는 냉동기 에바입니다. 저희가 에바라고 하는 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안에는 실내에서는 운전석에서죠. 냉동기를 조작할 수 있는 냉동기 컨트롤러, 그리고 여기 외부에는 냉동기를 작동시켜서 바람을 내게 할 수 있는 실외기, 그리고 얘는 실내기라고 하죠. 이제 바깥에서 냉을 만들어서 실내로 뿜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보통 냉동회사라든지 저희 업자들은 냉동기 실내 에바라고 합니다. 얘는 일체형이라고 합니다. 일체형하고 돌출형의 차이는 돌출형은 이만한 부분이 위로 붙어 있어요. 그래서 위로 붙어 있기 때문에 높이가 높게 돼야 되는 적재물들은 아무래도 간섭을 받겠죠. 그래서 아예 전반적으로 20cm, 30cm가 튀어나오더라도, 그리고 얘가 딱 보셔도 자재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은 더 발생되지만 이렇게 일체형, 매립형이라고 합니다. 이런 걸 여기 냉동기 있는 부분에서 더 이상 어떠한 것도 튀어나와서 적재물에 간섭을 받지 않는 그런 매립형 냉동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운전석하고 후면을 봤는데요. 이제 조수석 면으로 왔습니다. 타이어의 트레드 제가 아까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를 했어요. 타이어의 트레드 일단 축이 아닌 원바퀴는 70% 정도 이상의 타이어의 트레드가 남아있고 축바퀴는 그거보다 조금 더 좋은 80%에서 90% 정도의
타이어가 남아 있습니다. 탱크통은 넉넉하게 2개를 장착한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장거리 운반을 하시는 분들은 연료 탱크가 작아서 주유소에 많이 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을 좀 없애기 위해서 탱크통을 일부러 1개 더 장착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요거는 탱크를 2개 장착을 해서 구조 변경까지 한 그런 차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량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정리를 하자면 2015년식 노브스 후축 냉장 완바디 차량이었습니다. 주행거리는 62만 킬로를 주행했고요. 사고는 나지 않는 투냉동이 달린 냉장 완바디 차량이었습니다. 자, 오늘 간단히 차량 이제 좋은 차량이라고 생각해서 설명해 드렸는데,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좋은 차량으로 초보자분들이던 아니면 경력이 있는 분들이던 조금 더 편하게 차량을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조금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도 화물 차량에 대해서 아는 만큼 아는 걸 모두 알려드리는 신화트럭 최광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화트럭으로 놀러오세요.